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폭염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전남에서 처음으로 양식 중이던 돌돔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닷물 수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양식장마다 초비상입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한평읍 주포항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죽은 돌돔떼가 백가죽을 드러낸 채 수면 위에 떠있고 부패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10일 넘게 바다 수온이 30도를 넘나들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양식장은 닷새 전부터 폐사가 발생한 뒤 돌돔이 무더기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횟감 출하를 앞둔 8만여 마리가 죽으면서 어민들의 속은 폭염만큼이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5일 전부터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질병인가 고수인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갑자기 온도가 오르기는 31도까지 올랐어요, 지금. 수산당국은 고수온에 따른 질병 감염 등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에 지금 정식적으로 원인 결과를 위해서 정밀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해안 일부 해역의 높은 수온으로 돌돔과 우럭, 전복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와 완도 해남군도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폭염을 막기 위한 차광막과 산소 공급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적조마저 우려되면서 양식어민들은 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광주시 북구 영주원동의 한 미국 처리장에서 49살 황 모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미국 처리장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만찬 황 씨가 그늘이 없는 창고에서 잠을 자다 일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광주 광산구에서도 79살 김 모 씨와 88살 오 모 씨가 각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더운 날씨에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돼 숨진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여수시 화정면 앞바다에서 소형어선이 승객 22명을 태운 낚싯배와 충돌해 낚시객 1명이 다쳤습니다. 해경조사 결과 소형어선 선장 48살 지모 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72%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지 씨가 술을 마신 뒤 졸음을 이기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최초의 아파트이자 5.18 항쟁 주역들의 터전이었던 광천 시민아파트가 재개발을 통해 조만간 사라질 예정입니다. 광주 역사의 상징적인 공간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타깝다며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항쟁지도부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1978년부터 살았던 광천 시민아파트. 그가 드나들었을 아파트 공동 출입문에 주저앉은 주홍 작가가 피리 부는 윤상원의 모습을 먹으로 찍어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면사포를 두른 여인은 윤상원 열사와 영혼 결혼식을 올린 고 박기순 열사입니다. 주홍쌤과 승진학생 필두로 저희가 많은 아티스트들이 모였어요. 그 친구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의미를 둔 퍼포먼스를 해보자. 들불야학과 5.18 때 투사 회보의 공간인 광천 시민아파트가 재개발로 곧 설릴 것이라는 소식에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 저것이 흥미로다. 5.18의 상징적 공간인 이 아파트가 이대로 역사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질 경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예술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별관을 허물었다 다시 복원을 하는 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보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80년 5월 27일까지의 항쟁이 10일간의 항쟁을 버티게 했던 어쩌면 정신의 근원지가 저는 들불야학과 함께했던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1970년 준공된 광천 시민아파트는 광주 최초의 연립아파트로 지금은 재개발 사업 구역에 포함돼 오는 2021년 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5.18 역사의 또 다른 공간인 광천 시민아파트 보존을 촉구하는 예술인들의 움직임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사업 관련 심의를 2달 뒤로 미루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어제 사업 타당성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심의를 9월로 다시 미루면서 정작 추가적인 자료 보완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논의 방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안군 주민들은 과거 의견 수렴 없이 지정된 국립공원 구역의 해제까지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어서 정부 판단 보류에 따른 마찰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홍도에 4일 동안 배가 2019학년도 대입 진로 진학 박람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최신 대입 프로그램 등 70여 개 행사가 운영되고 주요 대학을 비롯한 110여 개 대학의 입학 사정관이 박람회에 파견돼 수험생과 학부형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 토크쇼 등 예체능과 전문대 입시 설명회까지 다양한 특강이 진행됩니다. 세계적인 석학 슬라보의 지젝이 광주에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슬라보의 지젝은 오늘 오후 광주 비엔날레에서 21세기 마르크스를 다시 읽는다를 주제로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 비판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출신인 지젝은 서구 자본주의를 비판해온 철학자로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인본주의를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5분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도로에서 17살 이모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68살 백모 씨의 자전거를 치어 백 씨가 숨지고 이군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군의 면허 유무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지난 6.13 전남지사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던 민영삼, 이윤석 후보가 나란히 당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모두 6명이 등록한 평화당 대표 선거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정동영, 최경환, 유성엽 의원이 출마했고 원외 후보로는 민영삼 최고위원과 이윤석 전 의원, 허영 인천시 지구당 위원장이 각각 도전장을 냈습니다.